해리 케인 선수의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의 이적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을 만한 소식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토트넘 호스퍼가 이 태국 투어를 갔는데 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가 정말 이례적인 그 폭우로 열리지 않게 됐어요. 예, 뭐 볼이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의 폭우였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가 결국은 경기 취소를 하면서 이제 이게 선수들이 그 경기장까지 찾아온 팬들한테 인사를 보내는 건 거죠. 예, 사실 뭐 토트넘 선수들이 금요일 밤에 태국에 도착을 해서 토요일에 오픈 트레이닝을 했어요. 팬들 앞에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 경기는 뭐 어떻게든지 경기를 치르고 싶었겠지만 아시다시피 프리시즌 경기의 특성상 선수들의 몸 상태도 조금 이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네. 무리하게 뛰었다가 다쳐서 그 문제가 생기느니 조금은 대회를 열지 않고 좀 위약금을 좀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 같아요. 다만 뭐 이렇게 평가전에서 악재들이 발생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단순히 돈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한 경기 한 경기 또 이제 발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수비 쪽 발을 조금 맞출 필요성이 있어 보였는데 거기다가 이번 경기는 조금 선발 명단이 정말 베스트 11으로 나왔거든요. 예. 왼쪽 풀백의 우도지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선발 출전에 이제 메디슨하고 전부 다 이렇게 발을 맞춰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게 조금 무산된 게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케인 선수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 경기장 현장에서 정말 케인 선수를 두고 흥미로운 일도 있었거든요. 그건 선 넘은 일이죠. 예. 흥미로운 일이 아니고. 예. 뭐 일단 어떻게 된 일이냐? 경기를 앞두고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의 사전 회견 때 예. 독일 빌트지 기자가 논란을 일으켰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일단 빌트지 바이언 관련된 메인인데요. 딱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른쪽 상단에 이제 투의 사진 하나 빼놓고는 다 케인 관련입니다. 며칠 전까지 저희가 김민재 선수 오피셜 때문에 그런 소식들이 메인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서 새로운 화제는 역시 다음 영입 선수가 될 수 있는 케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다른 독일 매체들은 다 케인 관련해가지고 조용했어요. 예. 빌트지만 이렇게 케인으로 전부 다 도배를 해버린 건데요. 예. 여기서 주목할 뉴스가 이제 빌트 플러스의 독점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태국에 있었던 일 이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빌트지 기자인 막스 슈라더. 사실 저는 이 기자 이름도 못 들어봤거든요. 예. 빌트지에서 나름 공신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많이 활동하는 그런 기자라기보다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기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예. 방콕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케인의 등번호 9번이 달린 바이언 유니폼을 들고 등장을 한 겁니다. 예, 이 유니폼이 사실 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만약에 케인이 간다면 9번을 달긴 예. 하겠는데 뭐 이걸 실제로 실물로 만든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요. 빌트지가 기자회견장에 이걸 가지고 갔다. 케인의 바이언 유니폼이 토트넘 감독을 짜증나게 했다. 언론 대변인이 개입하기를 원했다. 이게 제목이에요. 본인이 이런 일들을 유발해놓고 창조 기사를 쓴 거죠. 예, 내가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을 기사를 쓰는 일, 이 토트넘의 언론 담당관이 공식적으로 제지할 정도의 일이었다고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언론 담당관만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이 기자와 대화를 나눈 게 또 소개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 9번 케인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잘 어울리지 않냐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에 대해 내가 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나?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이런 행동으로 웃음거리가 됐다. 잘 웃었나? 하면서 그래서 뭔가 알아낸 게 있나? 아주 좋다. 당신은 고작 이걸 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왔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언론 담당관이 아예 그냥 말을 막으려고 했대요. 둘이 대화를 막으려고. 예,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라. 예. 발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냥 뒷말을 계속 이어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짜증이 나겠죠. 본인이 부임을 했고 사실 본인이 부임해서 뭔가 팀을 빨리 정비해서 가야 되는데 케인 이적 이슈 때문에 솔직히 본인이 이제 팀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본인도 면담을 했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이 유니폼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좀 불쾌한 일이잖아요. 네, 사실 이건 선 넘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뭐 과거에 이제 아스라던가 마르카가 유니폼을 가지고 선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수한테 그렇죠. 이제 선물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있었죠. 예, 그때도 선 넘었다라고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는 선수 개인을 만나서 그냥 유니폼 주고 온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자회견
장은 솔직히 말하면 공적인 자리잖아요. 게다가 이게 토트넘이 주인공인 토트넘의 예. 아시아 투어에 와서 약간 똥물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행동이에요. 이건 미친 행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 위틀리 이 기자가 이제 해당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하면서 그 뒤에 막스 슈아더라는 기자가 취재 금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한 그러니까 거죠. 오늘 취소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출입 권한을 이제 밴시켰다. 토트넘하고 레스터의 평가전이 사실 이 평가전 한 경기를 위해서 방코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레스터 구단주와 연결된 거다 보니까 방코구 간 건데 곧 이 한 경기 치러 갔는데 그것마저 취소가 되면서 결국 남긴 게 이 예. 기자회견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예, 사실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된 것인데요. 일단은 뭐 이 빌트지에서는 이 기사를 대대적으로 뭐 많이 썼습니다. 여러 기사를 썼어요. 예, 그러면서 뭐 이 기자가 이제 출입금지 처분 받은 거에 대해서도 기사를 하나 더 쓰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요. 빌트 기자의 케인 유니폼 개그 이유. 예, 개그라고 본인들이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불쾌한 행동인데. 예, 뭐 그러면서 세계 언론 반응은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세계 언론 반응들을 자기네들이 또 올린 건데 예. 뭐 근데 사실상 영국 언론하고 뭐 그냥 그 정도밖에 없긴 해요. 그 데일리 메일에서는 포스테코글루는 기자회견 도중 케인의 이름이 새겨진 바이언 유니폼을 입은 독일 기자에게 기습을 당해 폭발 직전이었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데일리스타에선 케인의 바이언 이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토트넘 신임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팀을 조롱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등장한 것에 대해 신랄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더선에서는 토트넘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건방진 행동에 분노한 포스테코글루는 당신은 고작 이걸 하기 위해 멀리 날아왔나? 라고 되물었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토크스포츠에서는 독일 기자가 토트넘 기자회견장에서 바이언 케인 9번 셔츠를 들고 나온 것에 포스테코글루는 그리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다. 독일 기자는 방콕에서 열린 토트넘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의 분노를 샀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골닷컴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바이언 케인 9번 셔츠를 기자회견장에 가져온 독일 기자를 꾸짖었다라고 했고요. 디 애슬레틱이 가장 그래도 정론지에 가까워서 예. 점잖게 표현했어요. 케인의 바이언 유니폼 장난에도 흔들리지 않은 토트넘 감독 포스테코글루. 예, 물론 짜증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점잖게 대응한 것 같고. 저는 정말 잘 예. 대응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 이 정도면 주먹 날라가도 예. 이상하지 않거든요. 사실 무리뉴나 콘테였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엄청 화내고 난리 아니었죠. 예. 그러면 막 말려야죠. 예. 막 사람들이. 특히 나와서. 콘테 감독이었으면 멱살 잡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에 좀 잘 대처한 것 같다. 아니, 요즘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매체들이 갈수록 조금 자극적이 되어가는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이슈를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인 예. 거거든요. 그런데 빌트가 이 이슈를 굳이 만들었던 이유 약간 좀 추측되는 상황의 보도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빌트지 유료 독점 기사인 건데요. 케인 아내가 미넨에서 이제 집 구매에 나섰다라는 제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료 기사니까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집 본 거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자극적인 그리고 타블로이드성 그런 기사들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크리스티안 폴크 그 빌트 편집장한테 팬들이 많이 이제 문의를 했나봐요. 이거 사실이야? 이거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 팩트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준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적 협상에서 분명 가십성 뉴스지만 이거는 꽤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집을 보러 갔다는 건 이제 온 가족이 이동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에 할지 뭐 어떻게 생활할지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까지 한다는 건 꽤나 많이 진전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도 내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사를 4명이 적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알만한 사람은 토비아스 알첼풀 딱 한 명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바이언 전담 기자로 그 폴크랑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앞에 2명은 저는 이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 기자들이거든요. 라스 발로트, 뭐 요에르그, 알토프 그리고 뒤에 하이코, 니더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좀 가십성,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사를 쓸 때는 이름을 없이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취재에 가담한 4명의 이름을 다 올렸다는 것은 확실히 뭔가 팩트체크를 서로 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못 본 이름들이라고 했잖아요. 못 본 이름들, 그거 한 명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못 본 이름들에 가까운데
그런 거는 아마도 이게 빌트지 같은 경우는 타블로이드여서 다양한 뉴스들을 다뤄요. 그쵸. 연예계도 다루고 부동산도 다루고 여러 가지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뉴스가 아닌 거잖아요. 네, 자동차도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빌트지에서 뭐 부동산을 다루는 쪽에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넘겨서 그래서 이제 바이언 전담 기자가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엮어서 기사를 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축구 기자들이 뭐 집 보러 가고 부동산에 어디가 뭐가 있고 전혀 모르고 네트워크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이럴 때 협업이 그 매체의 협업이 빛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기사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자면요. 빌트지가 이제 진짜 큰 한방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특종 맞아요. 맞아요. 네. 이 표현은 맞아요. 그러면서 케인의 아내 케이티는 지난 며칠 동안 미넨에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만삭 중인 케인 부인이 현재 그 스라에 3명의 아이가 있고 지금 4번째 아이를 곧 이제 출산 네. 예정인데 이런 출산 예정 중임에도 미넨에 와서 특히 미넨에서도 그린발트 지역 이게 그가 남부 시외 외곽 지역인 거거든요. 거기에 와서 이제 주택 옵션들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뭐냐. 만삭이면 쉽게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영국에서 독일까지 가는 게 아주 먼 여정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무리가 되니까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케인 이적설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을 때 안 그래도 이제 스탠콜리모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넨에서 그 런던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적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면은 바이온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가족은 런던에 살고 케인만 넘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빌트지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해리가 먼저 혼자 미넨으로 가고 가족들은 런던에 머문다는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다. 자녀들 중 한 명은 이미 국제학교에 문의했다고 한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저는 이 부분까지도 그 취재하는 기자가 4명이 된 이유가 나온 것이다. 한 명은 이 집을 알아본 걸 알아본 것이고 한 명은 이 국제학교에 가는 걸 알아본 것이고 그 한 명은 교육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 알아본 거면 정말로 꽤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케인 측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만삭이잖아요. 혼자는 못 왔을 것인데 네. 여기 동행한 것 중에는 또 가족 중에 일부 케인의 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뭐 본인의 뭐 또 친정 쪽 사람일 수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토트넘 쪽에서도 이 종류 협상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뭐 재계약도 제안했다 뭐 나폴 세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케인한테 얘기했을 때는 사실 가정과 맞으면 좀 보낼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보도는 꽤 의미 있는 보도다. 저는 뭐 설령 토트넘 쪽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뭐 그래도 이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 바이언과 토트넘의 이적 협상은 상당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집을 구하거나 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하게 그쵸. 되니까 미리 이제 뭐 사전 탐방 뭐 그 그렇죠. 정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봅니다. 여기 갔다고 해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여러 집들을 둘러본 것이고 또 다음에 또 둘러보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은 뭐 저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케인 미넨에 가고 싶어하고 바이언 쪽에다가 토트넘을 떠나면 미넨에 가고 싶다고 약속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가 레비가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지금 팔면은 이제 1억 유로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얻을 수 있게 되겠지만은 내년에는 아무 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더 타임즈에서 보도했듯이 최종적으로 케인 선수는 토트넘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레비 회장은 선택해야 된다. 네. 올해 보내거나 내년에 공짜로 보내거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의미심장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헤네스 명예회장이 케인 쪽에다가 확실하게 스탠스를 잡으라고 조금 압박을 넣는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빌트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케인 가족의 미넨 여행은 레비와 토트넘에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 케인들의 결정을. 그러니까 케인 가족의 결정이라는 얘기인 예, 거죠. 케인 패밀리의 결정은 재계약은 없다. 물론 내년에 나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년 이후에는 토트넘에 남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움직임으로 보여준 건데 여기에 추가적인 또 정보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또 기사가 하나가 더 올라왔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도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인 건데요. 일단 뭐 그린발트 지역 자체가 이제 미넨에서 남부 쪽에 위치한 시외 외곽 지역인 거고요. 현재 그 사네하고 추포모팅하고 울라이하고 알폰소 데이비스하고 더리우트하고 파바르가 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고레츠카도 최근에 그린발트
그린발트로 이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키미 같은 경우는 그 옆 동네에서 살고 있긴 한데 현재 그 그린발트 쪽에다가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래요. 그렇다 예. 보면은 그린발트로 또 이사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베리가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다. 리베리는 독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미네는. 그래서 원래 그 여기서 은퇴하고 싶다라고 했고 가족 교육 때문에도 여기에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살고 있고 알라바하고 하피냐는 여전히 여기에 집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도시라는 얘기인 거죠.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져 있었겠지만 또 직접 이제 케인의 아내가 가서 이걸 둘러봤다면 내가 그 사실 아무래도 자기 나라에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괜찮겠는걸? 뭐 이런 느낌을 받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티아고하고 사비 알론소가 이웃사촌으로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로벤, 하비 마르티네스, 단테도 여기 살았다라고 하고, 현재 리카 에르난데스가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면서 리카 에르난데스가 살았던 빌라가 비어 있다라고 하고요. 예. 제롬 보아탱, 지금은 바이에른에서 떠난 상태인 이 보아탱도 현재 본인의 빌라를 1150만 유로에 팔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보아탱의 빌라가 사진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물로 나와 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따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자세한 소개가 없는데 이것만 나온 거 보면은 약간 좀 이거 본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 예.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요. 예, 한국 돈으로 한 164억 정도 되는 집인데 요 집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집을 보러 갔다면 뭐 한 집만 보는 경우는 없으니까 봤을 가능성이 있는 집이다. 다만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명확하게 이제 빌트에서도 기사를 쓴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린발트 지역 자체가 교통체증 없이도 그 알리안츠 아레나 훈련장에 도착할 수 있고 부지가 넓고 상당히 조용하며 외부에서 볼 수 없는 빌라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프라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어린이집이라던가 스포츠클럽 및 기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 제반시설이 상당히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몇 분 안에 이사르나 아니면은 페르아오 숲이 2개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숲도 쉽게 그 찾아가서 이렇게 뭐 휴양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유명 스시 가게인 창이 있는데 여기에는 티아고, 로벤, 알라바, 알론소, 단테, 하피냐가 단골이었다라고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맛집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엔 이제 이런 환경들을 봤을 때 이제 아내도 케인 선수한테 우리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탐방을 하고 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뭐 이게 어쨌건 지금은 제가 그냥 구글로 검색을 한 건데요. 찍어 보니까 차로 3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면 충분히 갈만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인이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경우에 이 지역에 살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한 건 이적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입니다. 과연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협상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한준 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